계단을 오르실 때마다 난간을 붙잡고 계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찡그려지시나요?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세요. 양쪽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둔한 통증, 결코 사라지지 않는 뻣뻣함이 느껴지시나요?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긴급 경고 신호이며, 이를 무시하면 85세에 혼자 걸을 수 있는 것과 앞으로 3년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18년간 영양생화학을 연구하며 만성 무릎 통증과 관절 퇴행으로 고통받는 2,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직접 함께 일해왔습니다. 서울의 주요 연구병원에서 근무했고,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없는 70대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된 어머니나 아버지 때문에 우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비극은 이런 경우들 대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정보를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전역에서 거의 400명이 무릎 불안정과 관절 약화로 인한 낙상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85%는 자신의 연골이 위험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가끔 오는 통증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비타민C 알약 하나 먹으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비타민C와 무릎 건강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 영양제를 먹습니다. 약국에서 비싼 병을 삽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십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은 계속됩니다. 움직임은 더 나빠집니다. 연골은 계속 손상됩니다. 왜일까요?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C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 실수 때문에 몸이 관절 치유 효능의 10% 미만만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제 연구팀은 비타민C와 콜라겐 합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조사해 왔습니다. 매일 특정한 90분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 시간에 연골 복구를 위해 비타민C를 사용하는 신체 능력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0배입니다. 10%가 아닙니다. 10배 더 효과적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비타민C는 단순히 혈류에 떠다니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 조직 깊숙이 침투합니다.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하는 섬유화 세포라는 특수 세포를 활성화합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타는 듯하고 쑤시는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 지표를 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악의 시간에 비타민C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음식과 함께 섭취합니다. 실제로 관절 치유를 방해하는 조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를 계속하는 매일매일 연골은 더 얇아지고 뼈는 더 가까이 마찰되고 거동불능이 될 위험은 증가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제 환자들이 다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도록 도운 정확한 타이밍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무릎 관절로의 비타민C 흡수를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아침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타민C가 효과를 발휘하기 원한다면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흔한 아침 식사 음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 방법과 결합했을 때 제가 거의 2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본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연골 회복을 가속화하는 간단한 움직임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손자의 결혼식에서 춤을 추는 것과 휠체어에서 지켜보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73세이며 서울에서 지난 42년간 영양생화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강남역 근처 제 병원에서 매일 아침 똑같은 비극을 목격합니다. 노인 환자들이 무릎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찡그리며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말씀하십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비싼 주사, 일주일에 3번 물리치료. 그런데도 통증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통증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만성 무릎 통증이 시작된 후 6개월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지속적인 무릎 통증이 생긴 후 6개월 이내에 노인 환자의 78%가 걷는 것을 급격히 줄입니다. 걷기를 멈추면 다리 근육이 3주 안에 위축됩니다. 약한 다리는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낙상은 65세 이상의 고관절 골절의 1순위 원인입니다. 고관절 골절을 겪은 노인 환자의 40%는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합니다. 목욕하고 화장실 가고 옷 입는 것까지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무시하는 무릎 통증으로 시작되는 악몽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세요. 약간만 쪼그려 앉아보세요. 몇 센티미터만요. 뻣뻣함이 느껴지시나요? 갈리는 느낌? 무릎 안쪽에 날카로운 통증. 이 중 하나라도 느껴지신다면 연골이 이미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뼈 사이의 보호 쿠션이 낡은 고무처럼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매일매일 더 악화됩니다. 이제 의료계는 이것이 단순히 노화일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연골은 재생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위와 간을 망가뜨리는 진통제를 처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은 스스로 재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몸에 올바른 재료를 공급할 때만 가능합니다. 비타민C가 바로 그 재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셔온 비타민C가 아닙니다. 점심때 아무렇게나 삼키는 알약이 아닙니다. 정확한 90분의 시간대 안에 섭취하는 비타민C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비타민을 강력한 연골 재생 성분으로 바꿔줍니다. 무릎 관절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골은 튼튼한 그물처럼 엮인 콜라겐 섬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이 콜라겐 섬유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비타민C가 충분하지 않으면 몸에서 콜라겐을 전혀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생화학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의 콜라겐 합성 능력은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체내 시계가 조절하는 특정한 리듬을 따릅니다. 오전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우리 몸은 제가 황금 회복 시간대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90분 동안 관절 조직의 특정 효소들이 10배나 더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들은 프롤릴 하이드록실라제와 라이실 하이드록실라제라고 불립니다. 이 이름들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효소들이 비타민 C 분자를 붙잡아서 연골에 새로운 콜라겐, 가닥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이 아침 시간대에만 가능합니다. 오직 코르티솔 수치가 일출과 함께 자연스럽게 상승할 때만입니다. 오직 밤사이 수면 중에 분비된 성장 호르몬이 아직 혈류에 순환하고 있을 때만입니다. 전고나 저녁 또는 하루 중 아무 때나 비타민 C를 드시면 낭비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부는 기본적인 면역 기능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해버립니다.
농축된 형태로 무릎 연골에 절대 도달하지 않습니다. 관절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깊은 콜라겐 합성을 절대 촉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년간 비타민C를 복용했지만 아무 개선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셨던 겁니다. 이제 비타민C를 평범한 영양제에서 관절 치유의 기적으로 바꾸는 정확한 타이밍의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제 연구실에서 모든 것을 바꾼 정보이며 여러분의 무릎이 이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는 연골의 모든 세포마다 생체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듬이 있고 스케줄이 있고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회복을 시작하는 특정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주기 흡수 시간대라고 부르며 비타민C와 콜라겐 합성의 경우 이 시간대는 깨어난 후 정확히 90분 후에 열리고 정확히 90분 동안 지속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90분 동안 관절 조직을 둘러싼 세포들이 특수한 수송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비타민C를 염증이 무릎을 파괴하고 있는 연골로 직접 운반하는 작은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8년간의 연구 끝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이 수송 트럭들은 오직 이 특정 시간대에만 나타납니다. 이 시간 전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후에는 사라집니다. 점심이나 저녁 또는 자기 전에 비타민C를 드시면 낭비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혈액에 떠다니다가 콩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무릎은 절대 받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몸이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하루의 초기 활동 시간대에 조직을 회복하도록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은 깨어나서 몸을 움직였고 이 움직임이 관절에 회복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골세포 내부의 유전자 스위치는 3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만 켜집니다. 첫째, 깨어난 후에 대사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러운 아침 정점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천이 밤새 낮았던 상태에서 상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함께 존재할 때 무릎 연골은 비타민C를 10배 더 잘 받아들입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치료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 여사님은 5년 동안 매일 비타민 C 1000mg을 드셨습니다. 5년이나요. 그런데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에 사는 손주들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오셨을 때 혈액 검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혈중 비타민C 수치는 높았지만 실제 무릎 관절액 내 비타민C 농도를 측정했더니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비타민C가 몸에는 있었지만 무릎에는 없었던 겁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단 한 가지만 바꿔드렸습니다. 아무 때나 비타민C를 드시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깨어난 후 정확히 90분 후에 알람을 맞추고 그 정확한 시간에 상곤의 물 1컵과 함께 비타민C를 드시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용량, 같은 브랜드, 같은 식단이었습니다. 4주 만에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10년간 괴롭혔던 아침 뻣뻣함이 50%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손주를 안기 위해 그 4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존중할 때 몸의 자연스러운 설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시간에 드신 비타민C가 섬유화 세포, 즉 연골에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드는 책임이 있는 세포들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섬유화세포들은 활성 유전자 시간대 동안에만 비타민C 신호에 반응합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는 휴면 상태이고 잠들어 있고 비타민C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이 시간대가 영구적으로 닫힙니다. 비타민C를 드시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그 수송 단백질들을 차단합니다. 단 음식을 드시면 포도당이 같은 세포 통로를 놓고 비타민C와 경쟁하며 흡수를 막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정확해야 하고 준비가 깨끗해야 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무릎이 비타민C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꿀 정확한 90분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 의사에게서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왜 어떤 사람들은 매일 비타민C를 복용하면서도 여전히 무릎 통증에 시달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단 몇 주 만에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비타민C가 무릎 연골에 흡수되는 황금 시간대는 오전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입니다. 오전 6시가 아닙니다. 오전 9시도 아닙니다. 정확히 깨어난 후 90분 이내에 이 시간대입니다. 서울영양의학연구소에서 18년간 연구하는 동안 저는 이 정확한 시간대에 비타민C가 혈류에 들어가면 관절 조직의 콜라겐 합성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은 모든 시간에 똑같이 작동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오전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하고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관절 조직이 최대 회복 모드에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손상된 연골이 재건에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무릎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연골세포라고 불리는 연골세포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네, 개별 세포조차도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동안 이 세포들은 가속화된 속도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특정 유전자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그 순간에 비타민C가 혈류에 존재할 때만 가능합니다. 비타민C는 프롤릴 하이드록실라제라는 효소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우리 몸은 안정적인 콜라겐 분자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콜라겐이 없다는 것은 연골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빨리 계속 분해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2층 진료실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1000mg의 비타민C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요. 그녀의 무릎 통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혈액 검사를 보고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아침 비타민 C 수치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밤에 복용한 모든 비타민 C는 수면 중 다른 신체 기능에 사용되거나 단순히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가장 필요로 하는 황금 시간대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일과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같은 1000mg을 아침 7시, 기상 후 30분에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3주 만에 그녀는 통증이 5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개월 만에 그녀는 난간을 잡지 않고도 제 병원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비타민 C였습니다. 같은 용량이었습니다. 단지 복용 시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빠르게 닫히고 특정한 것들이 효과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복용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흡수율이 60% 감소합니다. 커피는 위산을 너무 많이 증가시켜
비타민 C가 흡수되는 장에 도달하기 전에 분해되게 만듭니다. 비타민 C를 복용한 후 30분 이내에 흰 빵이나 쌀을 먹으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우리 몸의 주의가 관절 회복에서 포도당 관리로 전환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하나의 긴급 상황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15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빈속에 1000mg의 비타민 C를 복용하십시오. 음식을 먹기 전에 30분을 더 기다리십시오. 그 30분 동안 의자에 앉아서 부드러운 무릎 회전 운동을 하십시오. 각 방향으로 10회씩 돌리십시오. 이 움직임은 관절에 들어오는 영양소를 받아들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완전한 루틴을 마친 후에야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비타민 C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따르면 여러분의 무릎은 마침내 재건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비타민 C 프로토콜을 평범한 것에서 기적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네 번째 중요한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의 모든 노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영양에 대해 배운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네 번째 요소는 제가 흡수 방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완벽한 시간에 비타민 C를 복용할 수 있고 올바른 용량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비타민 C를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이 한 가지 실수를 하면 본질적으로 돈을 하수구에 버리고 무릎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십시오. 그 뻣뻣함이 느껴지십니까? 옆구리를 누를 때 그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비타민 C가 연골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건강식품 산업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C 섭취 전후 90분 이내에 특정 일반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장벽에 제가 미네랄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깁니다. 이 장벽은 비타민 C 분자가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대신 소화계를 통과하여 비싼 배설물로 나옵니다. 저는 서울의 제 연구실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흡수율이 70%에서 8%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8%입니다. 이는 92%의 효과를 잃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차단 음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즉시 적으십시오. 여러분은 아마도 피해를 모른 채 매일 이 중 최소 3가지를 섭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 모든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커피의 크림. 유제품의 칼슘은 위에서 비타민 C와 직접 결합하여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심한 무릎 관절염으로 절뚝거리며 제 병원에 온 강남의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비싼 비타민 C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저는 그녀가 매일 아침 큰 잔의 우유를 마시고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C를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유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유는 최소 3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세요. 5주 안에 그 환자분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도 아파트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둘째, 곡물 기반 음식입니다. 쌀, 빵, 국수, 크래커 등이죠. 곡물에 들어있는 비트산은 비타민C와 미네랄을 결합시켜 흡수를 방해하는 강력한 항경양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비타민C를 쌀이나 빵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끼니에 쌀을 먹기 때문에 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강역을 두셔야 합니다. 셋째, 모든 분들이 놀라시는데 바로 녹차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여기는 그 음료가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녹차의 탄닌 성분이 비타민C와 결합하여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항산화제에 대해 들으신 것과는 모순된다는 걸 압니다만 화학적 사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되 2시간 이내에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넷째, 구리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조개류, 간, 버섯, 견과류 등이죠. 구리는 비타민C의 직접적인 적대자입니다. 구리는 아스코르브산의 산화를 촉진시켜 몸이 사용하기 전에 분해시켜 버립니다. 부산의 72세 이 씨는 멸치를 간식으로 즐겨 드셨습니다. 하루에 2번 비타민C를 드셨지만 여전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죠. 멸치의 구리 성분이 비타민C를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타민C 섭취 시간대에 멸치를 끊었더니 한 달 만에 통증이 90% 감소했습니다.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섭취 전후로 3시간에 깨끗한 시간대를 만드세요. 90분 전과 90분 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순수한 물, 비타민C만 드시고 꼭 뭔가를 드셔야 한다면 사과나 배 같은 미네랄 함량이 낮은 과일만 드세요. 생명이 달린 것처럼 이 시간대를 지키세요. 여러분의 움직임이 정말로 이것에 달려 있으니까요.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음식들이 비타민C가 무릎에 도달하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비타민C를 특정 흔한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70%에서 1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즉, 여러분이 삼키는 비타민C의 85%가 변기로 그냥 흘러가버린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통증 없는 무릎을 가질 기회를 버리고 계신 겁니다. 최고의 적은 커피입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인 거 압니다. 서울의 제 환자분들 중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드시고 아침 식사 직후에 비타민C를 드십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커피의 탄닌 성분이 비타민C 분자와 결합해서 몸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비타민C를 먹기 전후 2시간 이내에 커피를 드시면 그 용량을 완전히 낭비한 겁니다. 두 번째 차단제는 철분 보충제입니다. 많은 노인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십니다. 하지만 철분과 비타민C는 장에서 흡수를 놓고 서로 싸웁니다. 함께 드시면 둘 다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최소 4시간 강역을 두셔야 합니다. 철분은 점심에, 비타민C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황금 아침 시간대에 드세요. 세 번째 적은 모든 분들을 놀라게 합니다. 가공 곡물입니다. 백미, 흰빵, 라면 등이죠.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온몸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몸이 이 염증과 싸우느라 바쁠 때는 무릎의 콜라겐 생성을 위해 비타민C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C가 회복 작업 대신 손상 통제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강남의 박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클리닉에 오셨는데 74세로 벽을 잡지 않고는 화장실까지 겨우 걸어가실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비타민C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3년이나요. 하지만 무릎 통증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일상 루틴을 검토했을 때
문제를 바로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흰죽과 함께 비타민C를 드시고 커피를 2잔 마셨던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비타민C를 모두 차단하고 계셨던 거죠. 박 씨를 적절한 타이밍 프로토콜로 바꿨습니다. 아침 7시에 빈속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만 비타민C를 드시게 했습니다. 10시까지 커피 금지, 흰쌀을 고구마로 바꾸고 제가 처방한 부드러운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6주 안에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진료실에서 그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단지 차단제를 제거함으로써 3년간의 헛된 노력을 6주 만에 되돌린 겁니다.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차단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술입니다. 소량의 술이라도 몸의 비타민C 저장량을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저녁에 술을 드시면 다음날 아침 비타민C 수치가 정상보다 40% 낮아집니다. 즉, 황금 아침 시간대가 훨씬 덜 효과적이게 됩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비타민C 용량을 50% 늘리세요. 그럼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C와 함께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이오플라보노이드입니다. 감귤류에서 발견되는 천연 화합물이지만 들깨잎이나 풋고추 같은 한국 음식에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를 바이오플라보노이드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최대 30% 증가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아침 시간대에 비타민C 보충제를 드신 직후 작은 오렌지 반쪽이나 피망 몇 조각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차단제들을 즉시 제거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커피와 비타민C를 최소 3시간 간격으로 분리하세요. 흰 곡물을 통곡물이나 고구마로 바꾸세요. 술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세요. 이 간단한 변화들이 여러분이 하고 계신 다른 모든 노력의 효과를 배가시킬 것입니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이 비타민C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릎에 도달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이제 6번째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황금 90분 시간대 동안 비타민C와 움직임을 결합하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C 보충제를 복용한 직후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모든 효과를 완전히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했을 때 무릎 관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C가 최적의 아침 시간대에 혈류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무릎으로 가지 않습니다. 비타민C를 손상된 연골로 특별히 보내도록 신체에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적절한 신호가 없으면 여러분이 삼킨 그 비싼 비타민C는 4시간 이내에 신장을 통해 걸러져 나갑니다. 완전히 낭비되는 것입니다. 신체에 필요한 신호는 부드럽고 특정한 움직임입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가 아닙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과를 보실지 아니면 계속 고통받으실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황금 시간대에 비타민C를 섭취한 후 15분 이내에 제가 방향성 관절 자극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앉은 상태에서 아픈 무릎을 전체 운동 범위를 통해 의도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대 가장자리나 단단한 의자에 앉으십시오.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곧게 펴십시오. 5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무릎 주변 근육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제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발 뒤꿈치를 의자 쪽으로 당기십시오. 5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이것을 10회 반복하십시오. 그런 다음 왼쪽 다리로 바꾸십시오. 10회 반복하십시오. 전체 과정은 4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동안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은 놀랍습니다. 무릎을 둘러싼 근육의 부드러운 수축과 이완은 관절낭으로
직접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혈류에 순환하는 비타민C가 이제 콜라겐 합성이 일어나야 하는 정확한 위치로 끌려갑니다. 손상된 연골은 일주기 생물학이 수리를 위해 세포를 준비시킨 정확한 순간에 영양소의 농축된 용량을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제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비타민C를 복용한 후 즉시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임은 다 같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C 섭취 후 30분 이내 활발한 걷기나 지속적인 운동을 하면 혈류가 큰 근육그룹으로 재전환됩니다. 대퇴사두근, 종아리, 둥근으로 말입니다. 모든 비타민C가 에너지 필요를 위해 그 근육들에 의해 소비됩니다. 무릎 연골은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저에게 8개월 동안 비타민C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던 강남의 68세 박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매달 고품질 보충제 1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비타민C를 삼키고 운동화를 신고 올림픽 공원 주변을 40분 동안 걸었습니다. 8개월 동안 사실상 매번 화장실에 흘려보낸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앉아서 무릎 운동을 먼저 하고 아침 산책 전에 45분을 기다리라고 약속받았습니다. 3주 만에 그녀는 울면서 제 진료실에 전화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꼈던 찌르는 듯한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7주째에는 난간을 한 번도 잡지 않고 제 진료실까지 4층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움직임 전략의 두 번째 부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 섭취와 초기 앉은 움직임 후 약 60분 후에 방향성 관절 자극을 한 번 더 수행해야 합니다. 같은 움직임, 같은 자세, 각 다리당 10회 반복입니다. 이 두 번째 세션은 이제 관절 조직에 축적된 비타민C의 최고 농도를 활용합니다. 본질적으로 콜라겐 합성 과정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션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일일 일정에 이 시간을 표시하십시오. 아침 6시 30분에 비타민C를 복용하면 6시 45분에 첫 번째 움직임 세션을 수행하고 7시 30분에 두 번째 세션을 수행합니다. 10배 증폭 효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곧 밝힐 골든타임 시간대 동안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첫째, 시간대입니다. 한국 전역의 주요 병원에서 18년간의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관절 회복을 위한 비타민C 흡수는 아침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6시가 아닙니다. 8시 30분도 아닙니다. 이 특정한 90분 시간대입니다. 왜일까요? 이 시간 동안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코르티솔은 비타민C를 연골 조직으로 직접 운반하는 전달 메커니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는 섭취하는 비타민C의 최대 90%가 무릎에 전혀 도달하지 않고 소화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정확히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십시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영양 흡수를 차단합니다. 15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정확히 1000mg의 비타민C를 섭취하십시오. 보충제에서 얻을 수 있고 중간 크기 키위 3개나 신선한 딸기 6컵 또는 큰 피망
한 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를 복용한 직후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망칩니다. 비타민 C를 복용한 후 30분 이내에 탄수화물이나 카페인을 섭취하면 인슐린 급증으로 모든 영양소가 근육과 장기로 재전환되어 관절 조직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드세요. 그 30분 동안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세요. 2단계. 부드러운 무릎 회전 운동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쭉 펴세요.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C가 혈액에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을 때 무릎 관절로 신선한 혈액을 펌프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진공청소기처럼 작용하여 영양분을 필요한 곳으로 직접 끌어당깁니다. 양쪽 다리 모두 이렇게 하세요. 그런 다음 일어서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10번 하세요. 단 절반만 내려가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3단계. 이제 아침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2시간 동안은 이런 특정 음식들을 피하세요. 녹차는 안 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시금치나 케일도 안 됩니다. 이것들에는 옥살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비타민C와 결합하여 콜라겐 합성에 전혀 쓸모없게 만듭니다. 시간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녹차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마셔서 효과가 전혀 없었던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이 시간대에는 튀긴 음식과 가공기름을 모두 피하세요. 이것들은 염증을 유발하여 회복 과정을 무효화시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살이셨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난간을 양손으로 잡지 않고는 계단 한 층도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만에 쉬지 않고 제 병원 3층까지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2달 만에 등산 모임에 가입하셔서 북한산을 오르셨습니다. 지금도 매달 사진을 보내주십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최소 60일 동안 매일 이것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연골이 일주일 만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 방법을 따르신다면 2주 안에 뻣뻣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4주 안에 일어설 때 통증이 덜할 것입니다. 그리고 8주 안에 움직임이 현저히 개선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을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연락처에 있는 누군가가 바로 이 순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댓글에 골든타임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글로 적으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이 정보를 기다려왔습니다. 해결책이 이렇게 간단한데 고통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내지 마세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시작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릎 통증을 위해 오늘부터 비타민C를 몇 시에 복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아침 루틴을 듣고 싶습니다. 이 획기적인 시간 방법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